단식하다가 죽으면 돼요. 소금 먹고 물 빠져서 병원에 간 죽으면 다음에. 좋고. 나는 장동혁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매불쇼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이면 출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매불쇼보다도 저는 더 저급한 채널로 생각이 됩니다. 단식 엿새째가 이어지면서 의료진이 투입됐고 의료진이 병원으로 후송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단식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이런 단식의 상황에서요. 과연 이게 정말인가 하고 제 눈을 몇 번 의심을 해서 제가 몇 번씩 다시 들었습니다. 친한계 유튜브로 꼽힌다고 해요. 저의 생각이 아니라 뭐 나무위키나 이런 데 보면은 친한계 유튜브의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뭐 사실 처음 봤어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라는 데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진행자하고 김형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하다가 죽으면 돼요. 추위에. 그래, 우리는 뭐 별말 안 했어. 추우니까. 네. 또 밖에서 하니까, 그죠? 예. 뭐 로텐더 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야죠. 로텐더홀 단식 금지법이라 할지. 단식은 꼭 김성태 의원처럼 야외에서 해야 된다. 오늘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 어제도 추웠고 단식하다가 죽으면 돼요. 추위에. 로텐더홀 단식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야외에서 이 투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뭐 원래 저러던 사람들이라서 크게 전 놀랍지 않았던 것이 소위 한동훈계로 묶이는 사람들을 보면 예. 거의 다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에서 정치하려다가 잘 안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분은 그 사람들이... 뭐 저기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이 통합민주당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은 그런 전 사람들 의원은. 다 긁어 모아서 붙어 있는 게 한동훈 측근들인데 이재명 특보도 한 1억이 있네요. 네, 그 이재명 특보까지 했는데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고 예. 다들 자리든 당이든 정부든 중요한 일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친한계 채널에 나가가지고 그냥 악담이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 역시 민주당에서 이미 떨거지 취급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설마요. 근데 굉장히 사실 평소에는 점잖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적으로 만났을 때 안 점잖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평론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뭐 정치인들이나 평론하시는 분들도 뭐 따로 만나보면 사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이 무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사적으로 만났을 때 1대1로 만났는데 뭐 대놓고 시비 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예의 바른 척 하는 거지. 이런 모습이 그들의 책임져야 할 공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친한계가 원래 그렇습니다. 거기 뭐 청년그룹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민주당에서 뭐 해보려다가 거기서 커트 당하고 거절당하고 거기서 취급 못 받고 은근슬쩍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한동훈이라는 아니겠죠.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요. 지금 저 채널도 처음에 생겼던 게 한동훈을 위한 어용 채널로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나무위키에는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도 맞았어요. 거기 보면은 패널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는데 소위 한동훈 추종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들끼리 나와서 일종의 이게 그 언더 73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대신에 뉴스의 형태를 빌린 그런 채널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이들이 뉴스의 형태를 통해서 객관적인 척 하면서 사실 어용 방송을 운영해 온 것으로 저는 봤었는데 이번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 이 채널이라고 하기에 저는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원래 알던 채널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또 진행자 자체도 동조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만 김혜승 씨라는 분 저는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들끼리 한동훈 측근에 있거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끼리 뉴스의 형태를 만들어서 뭔가 어용 방송을 계속 꾸려왔던 게 이 채널로 저는 보여요. 구독자는 그래도 엄티브보다 많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통해서 2024년 뭐 이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부럽더라고요. 30만이 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키워왔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 뭐 전혀 놀랍지도 않고 예. 늘 이것도 이번에도 충격적이지만 예. 제가 말씀드렸던 유승민이 윤석열 정부를 두고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비난 발언, 저주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이 사람들도 그런 거 방송에서 많이 했었어요. 언더 73 그 합성해서 만든 거 보시면 정말 옛날에 징그럽습니다. 썸네일이요? 네, 거의 성희롱성 썸네일을 비롯해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예. 차마 김어준 방송도 안 할 것 같은 수준의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거절당한 좌파들이다 또는 예.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좌파 떨거지 아류라고 분류를 한 이유가 실제로 그래도 민주당 너무 심하게 실제로 얘기는, 민주당 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쪽에 오려다가 거기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그 사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쪽에 오려다가 못 왔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적을 달고 한동훈을 추종하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네, 이미 민주당에서 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 2023년에 2023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한동훈과 함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거를 저는 그때 이미 민주당 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측이나 이쪽 보수 쪽에서는 네. 분명 언젠가 문제가 생길 건데 라고 했던 것하고 비슷한 네. 맥락이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해운 이분이 어떻게 임명됐는지 예. 그 경위에 대해서도 제가 정보를 조금 입수를 그래요? 해보니까 네, 이게 또 참 그 이름이 또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름이요? 김종인. 예? 추천했다라는 이야기가 개혁신당 고문이죠. 그분이 예. 추천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동년배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도 다 공직을 하셨던 분이고 허튼 예. 소리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갑자기 이해운을 옹호했던 상황도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단식하다 죽으면 돼요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당원이 아닌 이상 예예. 사실 뭐 징계를 하거나 할 방법은 없는 것 그렇죠. 같고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실 거예요 아마 네, 김영주 전 의원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채널들에 대해서는 예. 당원들에게 필터를 할 수 있도록 예. 당에서 몇 가지 채널을 좀 보지 않도록 뭐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우리 엄튜브 구독자분께서는 친한 채널 다른 채널들을 굉장히 봐달라고 추천을 많이 하는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네. 아마 이게 친한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들하고 네. 뭔가 이게 연관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가 본데 네. 로텐도홀에서 단식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로텐도홀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네. 그런 분이 공당의 대표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건 이게 정말 맞나라는 뭐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비판은 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뭐 단식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그럴 할 수 수도 있죠, 있죠. 사실. 그렇게 예, 할 예. 수도 있는데 네네. 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저주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든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하는 건 좀 이상하고요. 예. 그 민주당 쪽에서 계속 그것도 옛날에 의원 하셨던 분이 예. 왜 갑자기 이런 방송에 나와서 논평을 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 이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분이 여기 단골 패널이래요. 그러니까요. 여자 이게 보세요. 앵커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행주행님. 이게 웃긴 게 예. 한동훈 어용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민주당에서도 진작 잊혀진 이런 사람들, 우리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갑자기 뉴스의 형태를 띠고 평론을 하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마포에 김경률 씨 갑자기 공천하겠다고 손잡고 만세해가지고 첫 등장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예, 한동훈 예. 비대위 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김경률이라거나 이런 뭐 김영주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공천한 사람들도 보면 하나갑, 김대중 측근 하나갑 조카 한지아를 왜 특혜 공천을 줬나. 공천 과정에서도 이중당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국민 추천제도 지원을 했었고요. 국민의힘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통해서 비례대표 지원도 했다라는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고요. 예. 나중에 어떻게 교통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로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친한 게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배현진 의원이라거나 뭐 다른
다른 의원님들을 보면은 굳이 왜 한동훈을 추종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냥 본인들이 한동훈보다 먼저 정치를 시작을 했었고 그랬죠? 본인들이 뭐 선수로 따져도 정치를 네. 한 경력을 따져도 그 한동훈의 아래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허.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한동훈을 추종한다고 묶여 있는 친한계라고 묶여 있는 의원 그룹에 대해서 네. 어떠한 존중을 표현을 했습니까? 그냥 본인이 특혜로 데리고 온 사람들과만 계속해서 예. 그 한 핵관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친한계가 아니라. 네.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고만 치고 다니는데 예. 왜 굳이 그 개라는 것을 형성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전에 그 김영주 전 의원에 대해서 이 민주당 전 의원이라고 이 자막을 계속 냈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종편들이 다 그런 자막을 냈더니 민주당에서 공식 항의가 오긴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아니다. 이분은 통합민주당 의원이니까 통합민주당으로 넣어라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도 네.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친한계 유니버스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싫어하는. 자꾸 우리 민주당 이름도 안 팔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실 그 영등포의 김영주 의원 예. 그때 갑자기 우리 당에 입당하면서 네. 그때 민주당 당원 2,000명 가까이를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네, 그런 행동들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도저히 가치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예. 당 내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싶으니까 외부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세력들 끌어다 오고 민주당에도 못 들어간 좌파들 끌어다 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해 전술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것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발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영주 전 의원과 김혜승 씨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단식장에 갈 필요가 없고요. 끝까지 단식하게 해서 네. 소금 먹고 물 빠져서 거의 기절초풍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난다. 병원에 간 다음에. 그러면 좋고 거기서 깨어났을 때 손 좀 잡아주 있어 하면 그때 가면 돼요. 한동훈 전 대표 단식 이 투쟁을 하는데 갈 필요가 없다. 아니 뭐 가건 안 가건 그건 한동훈 전 대표의 뭐 판단이니까 그거에 대해선 뭐라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만 소금하고 물 먹다가 쓰러지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때 거기서 깨어났을 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어서 못 간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무슨 염치로 지금 그 자리에 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유승민 씨 보고 참 뻔뻔하다 생각했는데 한동훈이 만약에 등장하면 그건 정말 사실 그거는 더 지탄받아야 할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입장에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가는 게 낫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못 간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못 가는 건데 안 간다라고 먼저 말해놓으면 이긴 기분이 드니까 그런 식의 화법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치하고 치졸한 방식인 거죠. 네. 굳이 이건 장동혁 대표가 신경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무례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영주 전 의원과 김혜승이라는 사람 방송 진행자가 과연 아무리 유튜브라도 이래도 되나?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장동혁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안 간다. 이게 더 솔직한 거지. 제가 이제 이혼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너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네. 너를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너를 정말 죽이고 싶다 이런 건데 지금 그 간다는 거는 그따르고 속다른 인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순팔 버전으로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건 그런 정치를 왜 하냐? 매한 가지가 돼버린다. 그죠? 그 장동혁이가 단식하기 싫은데 단식한 거나 가기 싫은데 간 거나 똑같은 거잖아. 한끗 정리 끝. 미치겠다. 이거를 참 전
이게 아무리 유튜브라고 해도 사람 목숨을 가지고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패널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저 진행자라면은 저렇게 저게 인성이 저게 근데 저는 이게 똑같네요. 하는 짓이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이랑 자아도취된 상태에서 저급한 행동을 고급스러운 척하고 말투만 꾸며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들. 저 성대모사 하는 거 보세요. 뭐 누구 따라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네. 보좌진한테 그 인턴 보좌관한테 했던 그 전화 통화를 그대로 따라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는 행태가 그냥 뭐 딱 똑같아요. 저급한 행동을 고급스러운 척하면서 하는 거.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추종하는 지금 징계 대상자도 그런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고 뭐 매불쇼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매불쇼도 보면은 사람 성대모사 목숨 하거든요. 가지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네, 매불쇼도 성대모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거 따라가는 아류 방송 같은 느낌인데 뭐 이런 거에는 국민의힘 당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연하지 마십시오. 저번에도 보니까 뭐 개혁신당 패널들 출연도 하고 하던데 그 당이야 뭐 상관없지만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이면 출연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매불쇼보다도 저는 더 저급한 채널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친한이다 아니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인데 네. 본인이 지지하지 않을 수는 있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단식의 방법에 있어서 찬성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금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에서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알 것인데